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에 질렸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한 달여 만에 2,500선이 붕괴됐는데요. 장중 회복을 하나 싶다가 그래도 회복하지 못하고 2,497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장중 1.5% 넘게 빠졌다가 그래도 하락폭 만회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영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는 상승하는 종목 골라내셨는데요. 바로 광전자입니다. 오늘 장중 22% 넘게 올랐고요. 종가 대비 수익률은 무려 5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비결 너무나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수익률 탑5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엑스페릭스입니다. 최고가 기준 22% 넘게 강세 보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에코바이오인데요. 매수가 6,190원 기준 28% 가까이 오르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3위인데요. 11월 7일에 언급해 주신 솔트룩스입니다. 28.67%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어서는 BCNC, 매수가 29,900원 기준 29%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는 OLED 관련주인 광전자인데요. 오늘 굉장한 강세 보여줬죠. 52% 넘게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단연 돋보이는 것은 오전장에서 저는 광전자였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전문가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을 공개하면서 OLED 관련주 굉장히 상승 탄력 받아갔죠. 전문가님, 오늘 광전자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광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3분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도 매출액, 영업이익도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못했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되면서 현재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인 부분은 결국에 마이크로 LED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한 가지를 언급드릴 텐데요. 바로 그 가격은 2,780원입니다. 2,78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해 볼 수 있겠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된다는 설명과 함께 오늘 또 한 번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윗꼬리가 긴 음봉 형태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유자들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오전장의 혼조세가 가장 가득한 가운데 주가를 올렸었던 건 단연 빅텍이 가장 큰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텍
리텍 또한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힘을 쓰지 못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다시 한번 투영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여졌었던 건 제약바이오주들이었습니다. 항암과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나오면서 그로 인한 주가 상승과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나타났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 하면 상한가에 도달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번 겪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수의 경우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가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847.37포인트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2.37포인트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2,502.37포인트 위로 지수를 올려놓을 수 있을지 혹은 올려놓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2,402.44포인트까지 내려갈 가능성 또한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한 가지 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 종목이다. 그렇다면 당장 전화 주셔서 종목 상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던 부분 그리고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도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과 공략 방법까지 알려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상담이 이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매수가는 1,65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하네요. 네, 합병 이슈가 있죠. 대한항공과 합병 이슈가 있는데 어제 EU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다고 밝히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3% 넘게 빠지면서 11,72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아시아나 항공 어떻게 네. 보실까요? 합병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죠. 네, 재료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재료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데 다른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들이 너무나 크게 부각받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거래량이 붙었으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쯤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절반 정도는 익절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제 절반 정도 익절을 못하신 상황에서 오늘까지 끌고 오신 거라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선을 15,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5,400원까지는 가격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수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과값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되 이탈하면 안 되는 선도 한 가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바로 11,220원인데 11,22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 그 다음날 11,220원 위로 주가를 올려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마지막 익절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시아나 항공은 정리하시면서 차라리 대한항공으로 갈아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오히려 아시아나항공보다 주가의 상승폭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박스권의 중단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보다 차라리 인수와 관련되어 있는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더 효과적인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안내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 쪽에도 관심을 두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5421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바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엔젤입니다. 매수가는 4,07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하네요. 네, 유엔젤 오늘 약보합권인 3,99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네,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죠. 네, 최근 부각 받았는데 오늘은 지수 흐름도 좋지 않았고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엔젤은 어떻게 보실까요?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엔젤, 우리가 보통은 일상에서 엔젤, 천사를 아이와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4,700원이시면 매수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인데 문제가 되는 건 코스피 종목입니다. 유엔젤이 이렇게 주가 위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종목인데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나와준다면 그 정책의 일환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지난주까지도 한 번 더 나왔었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나오고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입장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엔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4,000원 중반대까지는 4,500원까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신 이후에 유엔젤보다 더 괜찮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보시면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2023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유엔젤의 시가총액 자체가 낮습니다. 1,000억 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변수로 시장에서 흔들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젤 같은 경우는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맛보시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500원까지만 지켜보시고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엔젤도 살펴봤습니다. 4,500원에서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 로보틱스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요. 네, 10만 매수가 5천 원에 네. 5%요. 10만 5천 10만 원에 5천 원. 5%요.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 꽤 많이 빠졌습니다. 4% 넘게 빠지면서 93,3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네, 오늘 로봇 관련주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그 흐름을 달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이 종목 대응 전략 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는 좀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내려올 것 매수했는데, 같아서 매수하셨다고요? 네,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아, 내려온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8만 원 이탈할 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네, 8만 원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두산 로보틱스가 결국엔 시장에서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그만큼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2023년에 상장됐을 때까지만 해도 10월 5일 날 상장됐죠. 근데 상장됐을 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메리트도 없었어요.
영업이익 부족하죠. 매출액도 부족한데 시가총액은 너무나 높이 측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2024년에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켜보겠다는 회사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때 그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이 붙어서 주가를 올려놓은 것까지는 괜찮았으나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8만 원을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6만 원, 5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다시 진입해보는 건 괜찮아도 8만 원을 이탈하는 순간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손실폭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지금 지수가 너무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로봇 관련주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있으면서 10만 5천 원이시면 평균 단가 위로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탄력을 받고 전고점이 되는 12만 4,500원 못 넘어가면 그때는 본전에서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내 본전 위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다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본전까지도 못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8만 원 이탈할 때는 모두 다 손절.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하셔서 수익을 네.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급을 받기 힘들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본전 위로 주가 올라갔을 때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때 정리하시고요. 또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8만 원에서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까지 상담을 이어가 봤고요. 실시간 상담 종목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신청이 밀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이네요. 네, 종목은 코콤입니다. 매수가 5,3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홈 전문 기업이죠.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4,990원에 거래 마쳤는데 손실이 꽤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코콤은 어떻게 보실까요? 코콤은 다행스러운 건 바닥이 잡힌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어요. 기대 심리는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2,400거래를 좀 더 늘려보면 상장된 이후로 지금 상장된 지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는 한데 이 구간에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하고 머무를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을 보시면 답이 나오실 텐데 여기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10년도 넘는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기간이 이미 꽤나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사물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 지금 웬만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서는 코콤을 사용하는 곳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UAE 경제사절단으로도 관련 종목으로 잡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겠지만 얼마나 기다리셔야 될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6,000원 정도에서 익절을 하시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겠다면 자, 이 구간입니다. 10,000원을 넘어갔던 구간 그리고 8,000원까지 내려왔던 구간. 그래서 이번에도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7,000원을 익절가로 잡고도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점까지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다면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12,000원까지. 여기까지 보실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사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영업이익만
2023년에 흑자로 전환했고 2024년에 얼만큼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켜보신다면 코콤은 좀 더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들고 계셔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갑작스럽게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 8,000원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바라보시다가 이 종목 반드시 잡아봐야겠다 하는 종목 오늘도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제가 찬찬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케이카고요. 매수가는 11,200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케이카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인데 오늘 1% 하락하면서 1,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케이카는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600원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근거가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증가 추세입니다. 물론 2023년에 추정치로는 조금 낮아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부채비율과 유보율은 뭐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케이카는 주가가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배당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 때 주가가 눌린다라고 겁먹지 않으시고 18,600원까지 들고 계셔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신다면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케이카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요. 목표가는 18,6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부채 비율, 유보율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거 어떻게 보는 거야? 나는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요. 부채 비율, 유보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 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까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매수가는 1,64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 강세 보였었는데 오늘은 4% 넘게 빠지면서 2,44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월드 앞으로 토스 상장까지 네. 좀 시간이 있긴 한데 네네. 네, 어떻게 보실까요? 토스 상장까지 시간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수가 너무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뉴스 한 가지 같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아래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스의 가치가 최대 20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20조는 최대치입니다. 다만 최대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10조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월드가 가지고 있는 토스뱅크의 주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봤을 때 그렇다면 10조 원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토스뱅크의 지분을 7%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7,500억이 나오겠죠. 그런데 최대치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월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주가가 1조 5천억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드는 여기에서 끝날 기업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윗까지
6,720원의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엿보이기는 하나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주가가 상승할 때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가 잡힐 것이고 그 첫 번째 브레이크는 분명히 4,000원을 넘어가기 직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4,000원을 안정적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4,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먼저 분할 익절을 하신 이후에 주가가 다시 내려앉을 때 추가적인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분할 익절하시고 주가가 더 올라갈 때 남은 물량 정리하신다 하더라도 2월드는 최소 30% 이상이 아니죠. 지금 평균 단가가 너무 낮으시니까 오늘 단가 기준으로도 50%인데 지금 1,600원이시면 300%까지도 나오시겠네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2월드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월드 너무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4,000원대에서 분할 익절하시고 더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 남은 물량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실 때 오색선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색선 내 차트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수식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수식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이 수식과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5421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있잖아요. 네. 오전에 제우스 10% 19,000원에 샀거든요. 네, 제우스 19,000원에 10%요. 네. 예, 그랬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저기 뭐고 갈 건지 궁금하고 그 유산증자 받은 거라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대표님한테 물어본다고. 네, 전화했습니다. 잘 전화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우스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수하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 막 뉴스 나올 때 하고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이리 한 번씩 보니까 네. 그 가격이 좋은데 그 당시를 못 들어갔어요, 제가.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는가 봐요, 오늘.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올라가서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봤죠. 그러니까 이제 비중도 적게 하고 네. 그래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예감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감이 좀 안 좋으신 대표님한테- 부분이 있고, 네. 네,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네.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이제 문의를 들어본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차라리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셨더라면 제우스 지금 수익을 꽤나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70%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본전까지는 분명히 오실 수가 있어요. 그 네. 첫 번째 이유로는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거든요. 많이 붙지 않았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제우스는 내일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음봉이 나왔다면 차라리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 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어서 이 종목은 본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19,050원에서 그러면은 재세금이 포함된 평균 단가가 나오시거든요. 네. 거기에서 정리를 못 하시면 제우스는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지금 최고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를 못 하시면 제우스는 10,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자리를 더 안내를 드릴 텐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가격이 17,000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17,770원이면 솔직히 조금만 내려가도 17,000원 깨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17,000원을 장중에 깨는 거 말고 종가 기준으로 3시 30분 기준으로 17,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바로 손절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17,000원 위로 못 올려놓으면 종가를 못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3시 30분에 손절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우스는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다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종목은 내가 손실 안 본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19,050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실까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바로 정리 오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너무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다행히 19,050원에서 정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언제든지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반드시 잡아봐야 하는 종목,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G, 6G 통신 장비 관련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6G 이동통신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기 전에 또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로봇 관련주에서 가장 잘 봐야 되는 건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SBB테크 그리고 SPG 등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 협동 로봇의 구동부에 투입되는 핵심 부품 하모닉 감속기 로봇 드라이브를 제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디에 써드리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AI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뭐였습니까?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엮여져서 나왔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의료 관련주,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AI와 로봇과 의료를 다른 섹터로 나눠서도 봤었는데 의료와 AI가 합쳐진 의료 AI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의료 AI 테마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로봇과 관련된 로봇 AI까지도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료와 로봇이 합치되어 있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키워드를 삼성전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인 봇핏의 시제품을 제작하기로 했는데 봇핏의 SBB테크의 감속기 구동 부품이 들어가게 되면서 SBB테크의 주가가 올라갔었고 오늘 오전과 오후장에 지속적인 테마로서 주가를 올렸었던 건 로봇 관련주 중에 봇핏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을 텐데 시가총액이 크고 무거우면 그만큼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건 인탑스, 에브리봇, 티로보틱스 등이 있는데 인탑스는 이미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고 오늘 갭을 큰 폭으로 띄운 다음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지는 못했으나 아주 약간 잠깐 흔들고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으나 마지막 장 막판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도 지금 꽤나 많이 버텨주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보고 있었던 왜 거래대금과 수급이 지속적으로 달라붙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탑스는 갭을 띄우며 상한가에 도달하긴 했으나 이 자리에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내일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거래대금이 붙지 않고 상한가를 갔으면 매수하지 못한 주체들로 인해서 내일 시장에서도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이 구간이 문제겠죠. 이 구간이 문제일 겁니다. 올라갈 때 매도 못한 과거의 물량과 그 다음 지수가 하락할 때 인탑스를 보유했으나 이 종목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손절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탑스는 오늘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과연 갭을 띄워서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갭을 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가를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지를 보셔야 보핏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브리봇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가가 큰 폭으로 눌려서 끝났으나 그래도 지켜져야 되는 자리는 지켰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조금 더 내려와 앉아 있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붙었죠. 그렇다면 이 거래대금이 수익 실현의 물량보다 과거 시점에 있었던 물량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물량을 온전히 받아내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보핏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줘야 하는데 인탑스의 주가가 먼저 선반영 받긴 했으나 인탑스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 있었던 종목이죠. 그렇다면 다른 새로운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있는 보핏 관련주가 나오거나 아니면 LG전자가 한 번 더 시장을 흔들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핏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엇을 봐야 된다? 의료 로봇 관련주에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의료 로봇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줬었던 에브리봇과 인탑스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고 LG전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준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CS 때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두 회사가 뭐 했습니까? 투명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만들어서 이번에 보여줬죠. 그렇다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삼성전자가 먼저 제시를 했는데 LG전자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의료 로봇 관련주에 훈풍이 불어온다면 그때는 에브리봇과 인탑스가 아닌 다른 종목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한다면 같은 테마로서 똑같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SBB테크는 어떻느냐? 포착된 자리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포착된 자리는 언제냐? 11월 첫 거래일입니다. 근데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기간이 꽤 오래 걸렸죠. 과거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토르기법이 너무나 많이 포착이 됐는데 수익을 줄 때는 확실하게 하지만 본전 가격 구간에 머무르기도 하고요. 또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런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저점에서 잡혔으니까 올라가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역시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겠느냐?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 이상의 상승은 나올 수 있겠으나 30%까지는 무리가 될 수 있다. 왜? 고점이 점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바닥에 있는 가격 구간은 동일한데 고점이 낮아지면 결국 뭐가 됩니까?
삼각수렴이 되겠죠. 그 삼각수렴에서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겠으나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SBB테크는 감속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2024년과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연결시켜서 봤을 때 감속기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시장의 성장성이 어떻겠습니까?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SBB테크는 지금 이 자리도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넘어갈 거니까. 하지만 기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또 한 가지 감속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은 SBB테크가 아니고 SPG입니다. 그런데 SPG가 아니라 SBB테크를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고점을 넘어갈 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겠지만 보유 기간을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SBB테크에 투자를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BB테크는 종가 기준으로 11월 1일 날 34,200원이었습니다. 종가 대비 수익률은 39%가량 나왔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종가보다 높은 종가가 내일도 나와준다면 SBB테크는 상승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가 됩니까? 거래량이 없다. 왜?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직도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뉴스가 없다. 그렇다면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이 뭐가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공포의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공포의 자리가 광기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익은 해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나 이미 낮은 가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SBB테크는 지금 진입하셔도 뉴스가 나올 때 공포의 자리에 들어가도 그 공포가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그 가격은 지켜질 수 있는 종목이 SBB테크라는 점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광전자.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죠. LED와 반도체 관련주인데 LED로 지금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LED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투명 TV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된 부분이죠. 그런데 광전자, 앞에 광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광전자는 광센서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의 모멘텀으로 바라봤을 땐 삼성과 LG가 동시에 공개한 투명 TV 시장 선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광전자를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투명 TV가 시중에 시판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쌀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력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더 좋은 TV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투명 TV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매할 수밖에 없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왜입니까? 투명 TV의 수주가 이미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 수주량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수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매출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로 인한 영업이익은 또 얼마나 될 것인지 시장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세계 첫 투명 LED 시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이크로 LED 사업의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보핏이 삼성전자에서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LG전자라고 못할 이유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나왔을 때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인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농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대동과 대동기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도 한번 먼저 보여준 겁니다. 양대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동시에 시작하면 그로 인한 수혜를 누가 받는다? 관련주가 받는다.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인 보핏도 마찬가지로 LG전자에서 또 다른 신규 아이템이 나오게 될 경우엔 마찬가지로 관련주가 되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관련주로는
빗셈전자와 루멘스, 삼진 L&D 등이 있는데 빗셈전자 이미 시간에서 똑같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많이 눌렸기 때문에 광전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포착됐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13일 2210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고점 기준이겠죠. 52%나 나왔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붙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이 가격 구간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한 번 더 시세를 분출시켜 볼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최소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는 가격을 차라리 이 자리에서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왜겠습니까? 광전자는 이때부터 누가 많이 들어왔느냐? 미수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수뿐만이 아니라 대차 거래 물량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고점에서 물려있는 물량들 기준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광전자. 손절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는 그 물량을 누군가 받아내주지 못한다면 광전자는 지금부터 어떻게 된다? 주가가 하락한다. 그런데 하락하다가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만 지켜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심리가 바뀌는 겁니다. 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왜 저 자리만 자꾸 지키지? 라는 심리가 생겨버리면 광전자는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거래 대금이 이미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때 다시 진입하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더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너무 위험하게 매매할 것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된다?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은 내려올 때 다시 잡으셔야만 하는데 그 이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될지 모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주량이 얼마나 될지도 아직 모른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로 인한? 마이크로 LED로 인한 투명 TV의 매출이 얼마큼 나올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지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우리들은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이 자리는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다. 왜? 발표가 되기 이전에도 지지가 됐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는 무조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종목은 진입 자리가 생긴다면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에서 진입한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의 관점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종목은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정말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5G, 6G 통신장비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오늘까지 어제와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에서 어떤 뉴스로? 이재용 회장이 새해 첫 경영행보로 6G 통신장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5G와 6G와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책과제가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KMW. 제가 차트를 만들 때에는 주가가 25%였는데 눌렸습니다. 눌려서 끝났지만 바닥을 잡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KMW도 더 갈 수 있고요. 6G 관련주입니다. 두 번째, RFHIC도 마찬가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별로 안 붙어 있죠. 그래서 6G와 관련된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너무 많이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KMW, 그다음 두 번째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상승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이스테크가 여기서 더 못 갈 것이냐? 에이스테크는 거래 대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다른 관련주로도 또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 여기까지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좋지 않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가 있죠. 많이 올라가 있는데 52주 신고가 경신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그러니 히든 종목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6G 통신 장비 관련주로 최근 주요 기업이 6G 이동통신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종목 고민과 종가 베팅 방법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